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 핵심 문법 두 번째 파트인 데이터편 이론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세부 기능들을 배워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 문법 첫 번째 이론 시간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큰 흐름이 이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라인 핸들러, 다른 하나는 메서드 핸들러가 있습니다. 인라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트리거될 때 실행되는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동작하는 코드가 HTML 엘리먼트 내에 직접 할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화면에 코드를 보시면 클릭 이벤트 안에 카운트 값이 1씩 증가되는 로직 자체가 할당되어 있죠. 이를 인라인 핸들러라고 합니다. 반면에 메서드 핸들러는 인라인 핸들러와 반대로 컴포넌트, 스크립트 부분에 정의된 메서드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에 할당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때 함수 이름을 호출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법은 컴퓨티드입니다. 컴퓨티드는 우리가 실습 콘텐츠를 다룰 때 몇 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컴퓨티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함수처럼 코드를 작성하지만 리턴시키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처럼 취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직 혹은 복잡한 로직을 미리 처리하여 반복된 로직 처리를 방지하는 계산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속성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계산된 형태입니다. 컴퓨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연산을 스크립트 혹은 템플릿 HTML 안에서 처리하면 코드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복잡한 형태라면 계산된 데이터 형태로 미리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컴퓨티드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캐싱인데 이 부분은 실습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코드를 타이핑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법은 watch입니다. watch는 어떤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다가 혹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 그와 관련된 함수, 로직, 연산 등을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성입니다.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걸 살펴보면 watch 옵션을 통해 데이터 변경에 반응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데이터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비동기식 혹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작을 수행하라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퍼티 변경 시점에 특정 액션을 취하고자 할 때도 적합하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무에서 활용했던 예시를 살펴보면 게시판 페이지에서 페이지네이션, 즉 번호를 클릭을 했을 때 선택한 페이지에 대한 리스트만 불러와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변경된 페이지 번호, 클릭한 페이지 번호만 감시하여 그때 그 값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만 호출할 때 이 watch 속성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법은 props와 emit입니다. 아마 Vue.j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props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 컴포넌트에 선언된 데이터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당연히 자식 컴포넌트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야 상위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터 흐름은 당연히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이 되며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옵션즈 API와 컴포지션 API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실습을 통해 살펴보는 게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props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ps 같은 경우에는 조회만 가능하기에 자식 컴포넌트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props를 수정할 때에는 부모 컴포넌트 자체에서 수정을 해줘야 해요. 반면에 emit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으로 상위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하이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입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도 옵션즈 API와 컴포지션 API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습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에밋을 할 때는 첫 번째 인자에는 부모 컴포넌트, 이 이벤트를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전달할지에 대한 그 이벤트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보낼 데이터를 할당시켜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V 모델입니다. 우리가 V 모델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호출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메서드를 활용했어요. 이는 이제 옵션즈 API 같은 경우인데 데이터 메서드를 활용해서 임의의 변수의 데이터를 담아 리턴 키워드 안에서 선언해서 활용해 주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옵션즈 API에서는 데이터 메서드에서 리턴 키워드를 활용했고 컴포지션 API에서는 리턴 키워드 없이 그냥 선언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 중괄호입니다. Vue.js에서는 선언적 렌더링을 통해 우리가 선언한 데이터를 호출하는데요. 보관법을 사용해서 이중 중괄호 키워드를 통해 데이터를 호출해서 바인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데이터 주고받기 props와 emit이 있었는데요. Vue.js에서는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 전달할 때는 props를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보낼 때는 emit 기능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V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자, V 모델은 간단하게 Vue.js에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토록 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렉티브입니다. 첫 번째 설명을 보시면 props와 emit 기능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props와 emit 같은 경우에는 각각 데이터 흐름을 보시면 반방향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이렇게 반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input 태그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보통 V 모델은 input 태그에 input 밸류 값과 연관지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nput 태그 내에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는 V 모델의 활용법을 실습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면서 이 V 모델이 어떻게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무엇인지 정의도 조금 디테일하게 실습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